이제 우리가 보통 자기 표현을 해서 뭐 지금 드러냈잖아요. 자기 평가로. 근데 그런 표현들이 이렇게 나와요. 어른들은 금방금방 나온다고. 이 주도형들은 전시에 쓰는 용어가 막 튀어나와. 전사들이야, 이게 보면. 그러니까 삶을 전쟁터처럼 살고 싶은 거지. 그래서 뭔가 이기고 싶고, 뭔가 고지에 가고 싶고. 근데 표출형은 완전히 놀자판이야. 계속 재미있고 까르르 하고 막 해피하고 이게 뭔가 항상 흥분돼 있어. 근데 이 표출형이 한 분인데 그나마도 우호형이가 이제 지금 붙어 있으니까 우호형은 시끄러울 수도 있어요. 제가 뭐 목소리도 크고. 그다음에 이제 우호형을 보면 항상 이렇게 약간 톤이 낮게 잡혀요. 낮게 잡히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잘난 소리를 거의 안 해. 이게 약간 우울기가 좀 겹쳐 보이는 거지. 예. 밑에 보면 4번 보면 센 놈들하고 이제 살기가 고달픈 거야. 전쟁터 같은 데를 좋아하는 사람하고 살면 너무 긴장되고 힘들어. 그래서 이제 분석형을 보면 없는데 스피드가 다 빠져 있어. 속도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 김 씨가 만약에 분석형이라는 자기의 라벨링을 씌우면 속도와 에너지가 설 자리를 잃어버리는 거야. 예. 이거 전부 속도와 에너지가 다 빠져 있거든. 아주 아주 침착하고 탐구적인 사람들이야. 근데 이거를 이제 단어만 보면 주도가 이 단어를 취할 가능성이 높아요. 대인관계를 끊고 의욕을 좀 꺾고 이러면 이렇게 살 수 있어. 근데 이제 병 들어가는 거지.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얼굴을 잘 봐야 돼요. 얼굴을 보는 그 감각, 변별하는 능력이 우리한테 타고났어요. 타고났는데 이거를 누군가가 프레임을 안 알려주니까 사적인 그냥 촉으로 알고 사는데 이게 표준화가 돼요. 자, 보세요. 김 선생님, 혹시 누군가가 내 얼굴에 대해서 피드백 한 적 있어요? 본인의 아니요. 얼굴에 대해서 아니요. 한 적 없어? 네. 그러면 내가 이제 질문을 할게. yes, no로 답해요.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만만하게 보던가요? 아니요. 네, 그렇지. 그러니까 그 피드백을 못 하는 거야. 어. 가만히 있어도 기운이 느껴지거든. 이게 표정이야. 표정, 눈빛,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비언어라 그래, 비언어. 근데 이게 어휘로 나오면 이제 언어지만 표정 이런 건 비언어야.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정서, 이런 게 온몸에 흘러. 이게 사실은 결정타를 매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 생물학적인 유언을 갖고 있는 캐릭터는 생물학적 단서를 우리한테 계속 내뿜고 있어요. 그 사람이 말로 얘기하는 그 자기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어떤 상호작용을 시켜보면 계속 얼굴에서 몸짓에서 제스처에서 계속 나와요. 그래서 어떤 비밀스러운 테크닉들이 있어요. 지금 씨 그냥 내가 툭 던질 테니까 빨리 대답해요. 동물이 여러 동물이 있어요. 근데 좋아한다기보다 자기 성질머리하고 유사한 동물 어떤 동물이에요? 호랑이? 호랑이. 바로 나오네. 예.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특별히 왜곡을 걸지 않은 거야. 특히 이게 왜곡이 걸리지 않도록 질문하는 기법이 또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악어, 호랑이 이러듯이 동물로 자기를 얘기해 보라 그러면 자기를 간접적으로 투사하는데 뭔가 긴장을 덜해요. 바로 얘기해요. 네. 김태 씨는 동물로 하면 뭐가 나와? 시간이 걸리면 이게 이제 인생이 좀 꼬여 있다는 거야. 내가 선명하게 안 잡힌다는 거야. 네. 그래서 이런 질문은 바로 압박을 해야 돼. 옛날이라도 생각해 놓은 거 있어? 옛날이라도 뭐 이런 동물 떠올랐던 거 있어? 고양이. 고양이. 고양인데 중량이 많이 나가 가벼운 고양이야? 보통의 고양이. 보통의 고양이. 그러니까 자기 기질을 충분히 펴지 못하는 상황을 많이 살았구만. 음. 씨는 대뜸 호랑이가 튀어나오잖아. 근데 같은 계열인데 지금 뭐 좀 어리벙벙하게 나오잖아. 혹시 또 다른 동물? 나무 늘보. 이제 거기서부터 문제가 벌어지는 거야. 네. 나무늘보는 느리지. 반응 속도 엄청 느려. 음. 그리고 하루 종일 빈둥거려. 하루 종일 빈둥거려. 일단 자기 원래 성향하고 맞아요? 안 맞죠? 네. 벌써 딜레마가 막 보이는 거야. 자기의 생물학적 에너지하고 안 맞는 이미지를 끌어다 댕겨서 하는 이유가 뭘까?
환경이 나무늘보와 같은 뭔가로 살아가게끔 계속 뭔가 조건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지, 상황을. 이거를 이제 탈출하려면 내가 누구냐를 계속 캐물어야 되는데, 적당히 압박을 주는 주변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데 참여한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직접 관찰해서 느껴지는 거, 이게 대단히 중요한 단서예요. 네. 질문도 잘해야 되고, 아까 음식처럼 당신은 인생에서 음식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이렇게 묻는다. 이러면 이 질문의 의도가 잘 안 보이니까 일단 대답을 하고 보잖아요. 근데 거기서 내가 어떻게 방어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질문 세트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 음. 이 선생님 보면 네. 직업을 갖고 싶다고 했을 때 가장 갖고 싶었던 꿈의 직업은 뭐예요?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다 말고 그냥 꿈으로. 가수. 예? 뭐? 가수요, 가수. 가수. 그것도 괜찮네. 그러니까 그 가수라는 의미가 뭘까요? 내가 즐긴다도 있고 남을 네. 위로한다? 아니요. 그냥 노래하는 게 좋아서. 어. 그 그건 꿈의 생산성은 아니어도 직업이었고요. 네. 네? 어, 생산성은 아니잖아요, 그거는. 네. 예. 또 꿈의 직업이 있다면, 저요? 예. 고등학교 때는 국어 선생님 되고 싶었어요. 국어 선생님. 네. 그러니까 선생님 중에서도 그 양육형이 있고 음, 뭔가 선도적인 사표가 있어요. 어느 쪽이에요? 선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우호형들이 교육자로서의 소양은 충분해요. 음. 그러니까 이제 양육적이고 보호적이고 짜증내지 않고 찬찬하게 좀 찌질한 애도 얼마든지 이걸 허용하면서 끌고 가고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수학 선생 하기 싫을 거예요. 네. 수학은 정말. 근데 이제 우호형들 직업은 사실은 열심히 경쟁하는 직업은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런 것들과 이제 생물학적 특징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기질의 유전성 그럴 때 아이들이 16주 때 고반응 저반응 했던 게 인생 전반에 이게 계속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물학적 특징을 잘 봐야 되는데 얼굴, 동작, 말투, 어휘 선택 이런 거 잘 봐야 돼요. 관찰을 계속 하다 보면 익혀져요. 사진, 영화 뭐 이런 거 자꾸 익혀져요. 그래서 유명한 배우들을 이렇게 등장시킨 캐릭터가 분명한 영화 자꾸 보면 익혀집니다. 네. 워크샵은 워크샵대로의 또 노하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개인 상담이 사실은 좋아요. 개인 상담은 시간을 두고 충분히 얘기를 통해서 풀면서 찾아내니까. 근데 짧은 시간에 하려다 보면 빨리 판단을 요구해야 되고 그 판단이 근거가 부실한데 아주 확정적인 것처럼 우기고 있을 때 대략 난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개인 상담은 자기 인생사를 얘기하도록, 자기 성장사를 얘기하도록, 자기 현재 어떤 환경에서 주로 사는지를 얘기하도록,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거 참 물어보다 보면 스스로 해결이 돼요. 이게 우호예요. 그래서 우호하고 분석이 참 어려워요. 찾아내기 어려워요. 변별이 잘 안 돼요. 음. 근데 분석은 거리 유지를 한다. 거리 유지를 한다. 네. 그 다음에 사무적이다. 그 다음에 어떤 경계선을 넘을 때 분명히 경고를 해요. 경고를 합니다. 근데 우호는 경고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얼굴 표정이나 이런 것만 보고 찾아내야 되는데 조금 어려워요. 워크샵을 할 텐데요. 안내를 바로 해드릴게요. 아까는 자기가 이미 집에서 써놓은 거를 그냥 알려주는 정도였죠. 지금의 주제는 난상 토론을 해야 돼요. 난상 토론의 핵심 주제는 뭐냐면 공통점 찾기예요. 그러니까 차이점을 부각시켜서 뭐 차이를 막 통합하려고 하지 마세요. 동의되는 거를 자꾸 만들어내야 돼요. 동의되는 것, 서로 합의가 되는 거를 5개. 예. 근데 누가 끌고 가면 안 돼요. 누군가 뭐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 다 의견을 나눠야 돼요. 누가 지배적으로 끌고 가서 채우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5개, 3개, 뭐 직접화법 이건 부정적 언급 들었던 것 중에 대표성이 높은 거 몇 개를 쓰면 되고요. 그다음에 4번은 목소리 따로, 말투 따로, 대화 패턴 따로, 얼굴 표정 따로, 신체 동작 따로, 손 움직임 따로. 이것이 특징이 있을 거라고. 그다음에 꿈의 직업. 꿈의 직업은 마음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전공이 뭐 어떻게 됐건, 내가 나이가 어떻게 됐건, 정말 이건 내 심리적으로는 참 행복할 것 같다. 또 내막을 알고 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꿈의 직업이니까. 그리고 이제
이유는 몇 가지 안 될 거예요. 직업은 여러 개가 보이지만 이유는 몇 가지가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심성과 특성을 상징할 수 있는, 우리를 대변할 수 있는 마스코트 같은 거죠. 동물, 새 종류 또는 뭐 하나만 해도 돼요. 좌우명, 좌우명이 부담스러우면 살면서 자꾸 내가 이제 어떤 중얼거리는 말, 생활 신조. 그 다음에 주제가, 노래 장르가 뭐 필요한 장르를 묘사해도 되지만 노래 제목이나 가사 일부, 노래 제목이나 가사 일부. 이런 것들을 하는데 저 같으면 노래가 이런 게 있죠.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이 가사를 들으면 내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시인과 촌장? 시인과 촌장 노래거든요. 난 또 김창완 노래 들으면 너무 막 이게 좋아요. 우리하고 유사한 사람일 거라는, 우리 아들내미가 계속 얘기해요. 슬픔은 간이역의 코스모스로 피고 뭐 이런 가사 이렇게 보면 와, 저 사람 나하고 뭐 통한다 뭐 이런 거. 근데 어떤 분은 노래 부르라고 애국가 뭐 이러고 있고, 어떤 분은 학교정이 땡땡땡 이러고 있고, 와, 다르네 뭐 이런 거 느껴져요. 자기를 이게 간접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동물이나 좌우명이나 주제가로 했잖아요. 이걸 많이 하다 보면 이게 내가 흔히 쓰는 테크닉이 돼요. 선생님 요즘 노래 중에 혹시 마음에 드는 노래 있어요? 그 한번 노래 제목이나 가사 한번 알려주실래? 이러면 어떤 놈이 그런다고. 예. 내가 제일 잘 나가. 요즘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주도야. 주도. 그다음에 뭐 주제가를 이제 옛날 노래니까 모를 수도 있어요. 버스 안에서 막 이런다고. 뭐 자자의 버스 안에서 가사를 쭉 들어보면 우호영이 찌질해가지고 고백도 못하고 계속 마음만 있고 막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막 애매하게 하고 뭐 이런 거야. 그래서 이 노래가 상당히 중요한 상징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있다가 맘껏 토론하는 거예요.